EU 외교 안보 대표는 이스라엘의 국제법 존중하라며 레바논 공격을 비판했습니다. 프랑스도 영국도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강력 지지해온 독일마저도 이스라엘을 비판했고, 스페인 총리는 네타냐후를 공개 비판했으며 이탈리아 총리 역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2차 대전 홀로코스트 이후 서구의 이스라엘 만행 못 본 척 해주기가 이번엔 끝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4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뒤 관련한 질문을 받자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As Pope? I'd like to be Pope. That would be my number one choice. 며칠 뒤엔 조롱까지 했습니다. 교황의 복식과 자신의 모습을 합성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톨릭은 미국 편에 서는 게 좋을 것이다. 미 국방부 차관이 추기경을 불러 미국의 군사력까지 언급하며 던진 한마디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중동 전쟁을 비판하며 평화를 촉구한 직후였습니다. 세속적 왕권이 무력을 동원해 가톨릭을 발 아래 두려 했던 세계사 교과서에서나 봤을 법한 14세기의 아비뇽 유수, 그 역사 속 장면이 떠오릅니다. 평화 추구와 전쟁 반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힘으로 억압하려는 모습에서 성경의 한 구절도 떠오릅니다.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회괴하고 엽기적인 이야기, 국민의힘 공천 갈등 얘기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공천이 아니고 엽기다. 도대체 이런 엽기 행각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경기지사 후보에 출마한 양양자 최고위원도 후보를 추가 모집할 거면 진작에 전략 공천을 하면 될 일이지 지금 와서 자신 같은 후보자들은 뭐가 되느냐라면서 아주 엽기적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추가 공모를 앞두고 흘러나오는 말은 엽기적이고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무슨 회개한 말입니까? 패배주의와 비상식 때문에 정청래 따위에게 니들은 아예 후보도 내지 마라,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네. 그동안 뭐 막장 이런 표현은 종종 등장했죠, 공천 과정에서. 근데 엽기적이다 이런 표현은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요, 이 엽기공천이라는 표현, 제가 제목에 들어간 기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2006년 지방선거입니다. 한나라당 공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이 엽기공천이라고 비판했던 기사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다시 얘기하면 20년 전에, 그러니까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있었을 때 벌어질 법한 일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 추가 공모 과정에서 그 지원을 하기로 했던 후보의 발언도 기이하다, 비상식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이 추가 신청한다는 사람은 만약에 자신이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이기면 개혁신당의 후보를 양보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이것이 전략이냐라고 따져 물었는데요. 이 장도혁 대표가 임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인 조광한 최고위원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을 비판한 겁니다. 네. 민주당은 경기지사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공모를 지금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어서 이미 신청을 했는데 그 당사자인 양양자 최고위원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당내에서는요, 이럴 거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동혁 대표가 직접 경기지사에 출마해라, 역시 이례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는 제일 좋은 것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출마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나와라. 민심의 냉혹함을 한번 본인이 느껴보고. 그분이 간판으로 있는 한 뭘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보이게 해야지. 장동혁 대표가 딱 좋은 데가 있어요. 경기도지사로 출마해야 됩니다. 찾고 있는데 뭐 찾을 거 뭐 있습니까? 딱 좋은 사람 있는데. 지금 장 대표 어디가 유튜브를 찍고 있죠. 선거 앞두고 미국 가지 말고 경기도로 가라, 뭐 이런 어떤 비판인 겁니다. 네. 최근에 인천에서 최고위원 회의 열렸을 때 공개 충돌이 있었잖아요. 최고위원 회의 열릴 때마다 아주 강도 높은 갈등이 분출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인천 최고위원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 된다라고 면전에서 공격을 했고 또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있었죠. 네. 자, 오늘도 엽기적이다,
해괴하다 이런 표현을 또 면전에서 들었던 장동혁 대표가 회의 말미에 후보들한테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참고로 이 과정에서 5초 정도 말을 잇지 못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후보 개개인의 생각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과 함께 뛰고 있는 분들이라면 절제와 희생도 필요하다. 네, 그러나 정지화면이 아니죠. 본인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겠죠.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작업당할 뻔한 하정우. 자, 여권에서는요, 지금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이 전재수 후보 확정이 됐죠. 이제 지역구인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이곳에 대한 출마설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뼈 있는 농담을 던졌는데 먼저 한번 보시죠. 하지 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농담 형식이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사실상 출마하지 말라고 만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제 하정우 수석 차출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정청래 대표도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촉구를 하는 모습인데 대통령의 발언 또 이제 하정우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런 선거는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작업을 거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들은 직후에 정청래 대표가 넘어가지 말라는 이 대통령에도 불구하고 하정우 수석에게 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에서 더 필요한 존재다, 더 필요한 인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실보다 청와대보다 당에 더 필요한 인재다. 청와대보다라고는 안 했는데요. 예. 당에 필요한 인재다라고는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있죠. 어제 또 부산의 그 지역구 보궐선거 지역을 찾았습니다. 사실상 출마로 기운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따라서 앞으로 이 선거 구도나 정치 지형에 따라서 하정우 수석에 대한 그 작업 강도가 더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 건데 참고로 제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한번 확인해 봤더니 오늘 기점으로는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반이다. 예. 예. 의미심장하게 끝내네요.